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이제, 지난 장에서 자바빈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웹쇼핑몰 구축 프로젝트를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장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그리고 개발 환경을 좀 이제 연동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작업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담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가 강의 초반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우리가 MVC 패턴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만들고 있는 JSP 페이지. 이게 이제 뷰 단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뷰 단에는 JSP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HTML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응답 자체를 HTML로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MV 해서, 그죠. V고요. 여기가 이제 C의 컨트롤러가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우리가 서블릿 파일을 우리가 초반에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비즈니스 로직 코드,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자바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MVC에서 컨트롤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있죠. 그죠? 이 모델에는 우리가 보셨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담기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로직 처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뷰 단이고, 그리고 컨트롤러 단이고, 여기에서 모델 단이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컨트롤러가 분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프론트 컨트롤러를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를 앞에다가 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 패턴을 두고 이제 이렇게 분기를 하거든요. 분기를 하면 필요한 파일들을 여기서 이제 모델 단에서 실행을 하고, 그 필요해 하다면 대다수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어떻게 연동을 해서, 그죠?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끌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제 지난 장에 봤던 DTO 객체와 DAO 객체가 그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 이제 설치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JDBC도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 구장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과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기본적인 DDL 구문, 우리가 데이터 이제 베이스에서 이제 조작하는 SQL문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도 여기에 지금 포함을 시켜놨는데, 만약에 혹시 자신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기본적 쿼리를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개발 환경 구축만 하시고 어떤 테이블 가지고 우리가 연동을 할 거다, 뭐 DB를 만들 거다라고 할 건데, 그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거는 순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할 SQL문들은 우리가 JSP에서 인서트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SQL문은 우리가 좀 알고자 해서 기초 구문을 여기에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아시는 분들은 그분은 그런 분들은 그 강의를 패스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은 쭉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여러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를 하고, 그죠? 데이터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죠? 동시에 접근 가능한 데이터들의 집합을 의미하죠. 그죠? 데이터들의 집합이 보통 테이블로 만들어져서 그 테이블을 우리가 엔티티라고도 하고 객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인 하드 공간입니다. 알겠죠? 데이터의 저장 공간 자체를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버라고 하면, 이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저장을 많이 하죠. 그죠? 웹서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DBMS가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 DB, 물리적인 DB죠. 그죠? 이 물리적인 저장 공간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의미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는 이거는 소프트웨어고요. 요거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은 DBMS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동시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삽입도 하고 저장도 하고 뭐 그리고 수정도 하고 지워야 될 거는 지우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DBMS를 쓰느냐에 따라 약간의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쿼리문의 SQL문의 차이점이 있을 뿐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DBMS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MySQL하고 오라클이 대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MySQL은 2018년도에 이제 5점대 버전을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고 8.0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8.0을 깔고 이제 실행을 해서 같이 JSP하고 연동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마리아DB 뭐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라클은 제가 회사에서 참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둘 다 오라클이죠. MySQL 하고 오라클하고 오라클. 그죠? 그리고 한국 국산으로 우리가 국산에는 티베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DB2는 IBM에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물리적인 DB를 어떻게 시스템 유지 관리를 할 거냐 하는 소프트웨어에 불과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MySQL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DB 연동을 할 겁니다. 뭐 오라클을 쓰시든 그거는 여러분들 뭐 하는데 여러 가지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오라클을 쓰실 분은 오라클을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데이터베이스의 개념도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DBMS, MySQL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이 말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에 가보시면, 우리가 어떤 어떤 응용 어플리케이션, 그냥, 뭐 예를 들면 ERP라는 게 이제 전사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많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회사에는 부서가 있죠, 부서. 그래서 인사, 뭐 영업, 그리고 회계, 뭐 생산 이런 것처럼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부서별로 따로 만들어서 접근 권한을 만들고 접근 권한을 생성해주고 유저를 등록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DBMS 안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량의 데이터베이스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회사의 규모나 아니면 우리 같이 연습하는 경우에는 뭐 말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나 뭐 그리고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 등등이 전부 다 뭐 여기에 접속을 해서 누군가는 데이터베이스 이쪽 A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가고 누구는 여기에 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어떤 테이블로 이제 여기에 집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접속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개념도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무결성하고 독립성, 보안, 중복 최소화, 그리고 수정 및 용의, 안전성 향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결성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에는 어떤 경로로 들어왔던 간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결하다, 결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중복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또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이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따라와요.
대표적으로 PK나 FK,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나 외래 키 등등이 따라오고요. 또 뭐 유니크라든지 그리고 난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크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실제. 어느 하나의 언어와 그리고 어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무결성과 뭐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중복을 무조건 우리는 최소화를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군데 중복 저장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가져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보안적인 측면도 역시 이거는 억세스 권한을 우리가 전산팀에서 줍니다. 주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되죠. 뭐 그러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DBMS의 분류인데요. 이 분류라고 해봐야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층형 구조라고 해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있었던 거고요. 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드 트리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뭡니까? 접근 자체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구조 자체도 변경하기가 까다롭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썼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됐죠. 접근의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죠? 이는 왜냐하면 막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막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죠. 그죠? 막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망형이에요. 망형은 완전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 게 이게 단순 링크드 리스트라는 개념은 아시잖아요. 그죠? 링크드 리스트는 이거는 그냥 연결 리스트예요. 뭐 한쪽으로만 가는 거 그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보면 뭐 서큘러도 아니고 원형도 아니고 이중도 아니고 뭐 한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1대1, 1대 n, n대 m 이렇게 다 되다. 그죠? 관계가 지원돼서 효과적이고 빠른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주소를 포인터를 두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이 구조를 만든 사람만 이거를 건드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굉장히 파악할 때는 힘들겠죠. 그죠?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전체적인 이거야 그림이야 지금 노드가 몇 개 안 돼서 그렇지 예전 같았으면 실제 현업에서는 엄청난 노드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구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프로그램이 뭐 SQL 프로그래밍이나 JSP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이렇게 연동을 할 때 뭐 쉬울 건데 이게 자체가 분석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복잡해서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안 쓰죠. 사장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최근이 아니죠. 좀 오래됐죠, 이제는. 관계형 DBMS. 다른 말로 우리가 영어로 RDBMS, 릴레이션의 약자죠. 그래, RDBMS를 쓰는데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 여러분들이 엑셀을 하셨을 때 그러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준다는 거죠. 만든다는 거죠.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 간의 관계는 기본 키와 외래 키를 사용하여 맺는데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어버린다 라는 뜻이고요. 아무튼 다른 DBMS에 비해서 업무 변화에 따라 바로 얘는 우리가 테이블만 따로 하나 만들면 바로 데이터 저장 공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바로 수능이 되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도 PK를 두고 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컬럼 값에 딱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무결성도 잘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원이
자원을 많이 차지하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느려진다 뭐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좀 이제 이전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 RDBMS의 문제점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워낙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을 했기에 그렇게 이거는 단점으로 보기에는 이제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요것들이 로우가 되죠. 로우 행, 그죠? 이게 실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렇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쿼리를 쳐서 테이블을 만들 때 이 아이디, 회원 이름, 주소, 이것들은 컬럼명, 열 이름이 됩니다. 열 이름. 알겠죠? 자, 요런 것들 이제 속성이라고도 하고요. 어트리뷰트라고도 하고, 그리고 행은 이렇게 데이터들의 이렇게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PK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되지 않게끔 유일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일한 아이디는 들어올 수가 없죠. 동일한 아이디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 현업에서도, 그죠? 현실에서도 어떠한 시스템을 쓸 때 동일한 아이디를 쓴다고 하면 아이디가 중복된다, 아니면 이미 누가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서 우리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객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엔티티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필요하지는 않죠.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걸 조작하는 게 바로 언어가 바로 SQL 혹은 다른 말로 SQL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SQL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도 하고 정의도 하고 뭡니까 컨트롤도 하고 제어를 하는 그러한 놈이다라고 보면 돼요. 한국말로는 지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리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SQL문을 요청을 하면 얘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출력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SQL의 특징은 뭐 각 DBMS 회사와 제작 회사가 독립적으로 많이 내놓죠. 다른 시스템으로도 이식성이 좋다라는 것은 거의 표준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대화식 언어다라고 했죠. 제가 GD어 문제를 던졌어요. 물어봤어요. SQL문으로. 그러면 얘가 결과를 이거는 이거야 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는 그러한 체계가 됩니다. 물론 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웹서버가 이제 DB에 연동을 해서 이제 우리가 DB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읽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JSP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야 되는 게 필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표준형 SQL과 각 회사의 SQL은 보통 통상적으로 표준 SQL을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문법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라클은 PLSQL이라고 하고 MySQL은 그냥 뭐 SQL이라고 하고 뭐 TSQL이라는 것도 있고 서버에서는요. 그런데 거의 쿼리문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문만 잘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좀 물론 고급적인 개념에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생기긴 하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따로 좀 하시든 아니면 이미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94년도부터 2018년 4월까지 지금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에서 제작한 게 바로 MySQL이고 또한 오픈소스다라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에디션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물론 회사에서 쓰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뭡니까? 뭐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쓰기 때문에 회사는 뭐죠? 그 칼이라는 게 있어요. 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는 걸 칼이라고 하는데요. 그 몇 칼당, 한 칼당 단가가 있거든요. 그 단가가 상용화되면서 팔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료 에디션, 커뮤니티 에디션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기능상 거의 차이가 없고요. 사용 허가에 대한 라이선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기본적인 거 배우면 연습하는 데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다만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들에게서는 이제 분명히 얘도 오라클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몰래 쓰다가 걸리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MySQL을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설치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운영체제를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 PC에서는 윈도우 10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10을 쓰는데 윈도우 7을 써서도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알겠죠? 제가 강의할 때도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데 학생들 가르칠 때 그 PC는 윈도우 7인데요. 상관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설치 프로그램 소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MySQL 서버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그리고 워크벤치까지만 우리가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노티파이어도 우리가 설치를 할 거고요. 뭐 여튼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같이 저랑 설치를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이걸 설치할 때 비주얼 C++ 2015 런타임. 자, 요거는 우리가 단넷이라고 해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설치할 때 없으신 분들은 요 창이 떠요. 뜨면 그거 설치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죠? 커맨드 라인에 들어가서 CMD 창, 커맨드 창, 명령 창에서 우리가 MySQL을 접속해서 이렇게 도스 창 모드처럼 된 곳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쿼리를 치고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구시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워크벤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쿼리문을 배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죠. 그리고 64비트인지는 확인하는 거는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이거는 우리가 다운로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접속 사이트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면 쭉 이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설치를 커스텀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옮겨 나가면 돼요. 자, 필요한 것들은 같이 저랑 실습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장표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 강의를 못 보시고, 이제 그냥 이걸로만 보고 설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거 뜨면요. 요 창이 뜨면 이제 자신의 PC에 단넷이 2015 단넷이 안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뜨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동의하고 설치만 해주면 그냥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설치를 하고 이렇게 다 됐다라는 거 이제 successful이 뜨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설정도 하고요. 합니다. 쭉쭉쭉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환경 설정들을 계속 기본값들로 디폴트로 계속 이어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같이 설치하면 되니까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암호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로컬에서 설치를 할 거니까 MySQL을 그래서 이제 루트가 이제 최고 관리자인데 여기에다가 루트의 비밀번호를 우리가 넣어준다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MySQL 이거는 서비스 네임 있죠. 윈도우 서비스 네임 그거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MySQL 80이라고 뜰 건데요. 우리는 이제 그냥 MySQL 80자를 떼고 그냥 MySQL로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쭉 실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 마지막에 자, 루트 계정에 비밀번호를 넣고, 이렇게 녹색 커넥트 석세스가 뜨면, 설치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번 SQL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워크벤치 등은 우리가 자주 사용할 거니까 바탕화면에다가 바로 가기를 만들든지 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QL에 접속할 때 이제 이렇게 로컬 인스턴스로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라. 유저는 루트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 패스워드 인 볼트가 체크하시면 다음번에 접속할 때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접속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이게 바로 워크벤치 화면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뭐 한 번씩 보게 될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작업을 좀 해야 될 때 필요한 화면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요 세이프 업데이트 요거 체크 해제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안전성을 우리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뭔가 자꾸 귀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 해제하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뭐 set x 해서 패스 설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파일들 우리를 자바를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JDK도 경로를 설정해 줬잖아요. 패스에다가. 그와 똑같이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귀찮으니까 우리는 이거 말고 우리가 그냥 저 MySQL 서버 이제 MySQL 깔면 서버 창이 생기거든요. 서버 폴더가 생겨요. 거기에 빈 폴더, 바이너리 폴더에 들어가서 그 경로 잡아가지고 복사해서 우리는 환경변수에다가 등록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쿼리문 익히는 거는 이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익혀 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MySQL에 대해서 무엇인지 떻게 되어 있는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접 이제 이 MySQL을 우리가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제 실습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